지현우가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28일 방송된 KBS ETV 신서와 아까시에서는 자신이 조사라 박하나 분을 두고 박단단 지세희 분과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한 이영국 지현우 분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고정호 이루 분을 통해 이영국은 자신이 어린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에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단정지었다. 그는 자신의 바람 탓에 조사라가 집을 나간 것이라고 착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믿는 조사라에게 감동했다. 이영국은 나 그 착한 여자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며 엄마 버리고 바람 피운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해 놓고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해 놓고 내가 그런 아버지처럼 배신하고 여자 마음 상처 주는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니라며 조사라에게 미안해했다. 조사사를 찾은 이영국은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준다고 하기 전까지는 못 일어난다며 41살 내가 그렇게 타락하고 나쁜 놈이었다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정우가 그러는데 내가 나이 어린 여자와 바람 피웠나 보다. 나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나랑 싸우고 우리 집 나갔던 거죠? 라고 조사라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에 조사라는 아니다. 저는 몰랐다. 고 변호사님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회장님은 저에게 충실했다. 나이 어린 여자가 있었다면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을 거다라며 그를 속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단단에 대한 기억이 돌아올까 노심초사했다. 이후 이영국은 조사라의 집에 찾아와 선물을 내밀며 오늘 조 실장 누나랑 별장에 가고 싶다라며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했고 이에 이 기자 이휘영 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별장에 이영국은 조사라를 위해 요리를 하는가 하면 반주를 내밀며 청혼까지 했다. 하지만 조사라가 이영국에게 키스하려 다가가자 또다시 그는 조사라를 밀쳐냈다. 이영국은 누나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조사라는 날 여자로 안 보면 어때 그 집안 주인만 되면 되라고 야망을 드러냈다. 한편 박단단과 이영국은 한밤중 편의점 앞에서 만났다. 홀로 맥주를 마시고 있던 박단단을 본 이영국이 술자리에 합류한 것. 이영국은 박단단에게 친구의 이야기라고 둘러대며 고민 상담을 했다. 그는 곧 결혼할 여자인데 뽀뽀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다. 이에 박단단은 혹시 그 친구분이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는 양다리라서 그런 것 아니냐며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전해달라.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양다리라고. 양다리는 양다리를 확 찢어야 한다며 화를 냈다. 그러면서 바람피는 것들은 싹 다 죽어버려야 해라고 속삭이며 이영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이후 이영국과 조사라는 또 한 번 데이트를 가졌다. 하지만 그는 조라를 불편해하며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빨리 집에 가자고 보챘다. 그는 같이만 있으면 재미도 없고 답답하다고 독백하며 괴로워했다. 결국 이영국은 조사라에게 나 배 아프다고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보다 솔직한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은 것 같다. 나 조 실장 누나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러는 내가 싫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누나가 누나로만 보인다. 결혼 못하겠다. 우리 결혼 미루자고 통보했다. 조사라는 자리를 벗고 이영국은 그를 따라 나서다가 그래 이제 더 이상은 아냐. 이제 더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일에 억지로 나를 마저 살지 않아라고 결심했다. 이영국은 박단단 아이들과 야외로 피크닉을 갔다. 다 함께 캐치볼을 하던 박단단은 멀리 날아간 공을 찾으러 갔다. 이영국이 그를 뒤따랐고 발에 걸린 박단단과 이영국은 함께 넘어지며 뒹굴었다. 이영국은 자신도 모르게 박단단에게 입맞춤했고 놀란 박단단은 그의 뺨을 때렸다. 배우 박용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상해. 징역 8개월. 배우 박용기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시원 형사사 단독 판사 전진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용기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박용기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22분 서울 송파구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용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작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중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용기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영화 가문의 위기, 투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드라마 아이리스, 당돌한 여자 등에 출연했다. 김나영, 학창시절 절친과 만남, 졸업사진 공개. 고향 춘천에서 동창을 만난 김나영의 하루가 공개된다. 12월 1일 방송되는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 약칭 내가 키운다 에서는 지난주 춘천을 방문한 김나영, 신우, 이준과 김나영의 중고등학교 동창 가족과의 만남이 공개된다. 제작진에 따르면 학교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남을 가진 김나영과 친구는 똑같이 두 아들의 엄마가 된 서로의 모습을 보고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추억에 젖은 두 사람의 수다는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김나영의 친구는 연예인 못지않은 입담으로 모두의 눈길을 끌었다. 친구는 김나영의 학창시절 비밀들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학창시절 김나영의 남달랐던 몸매로 생긴 다소 파격적인 별명을 공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친구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중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가지고 등장해 김나영을 당황하게 한 것. 졸업사진 속 본인의 모습을 본 김나영은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며 본인의 과거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출연자들도 사진 속 김나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나영의 친구는 김나영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하기도 했다. 김나영의 이혼 기사를 봤을 당시 연락하고 싶었지만 선뜻 연락하지 못했다며 애틋했던 마음을 고백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춘천에 자주 가지 못한다는 김나영에게 내가 나영이에게 친정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진심을 전해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이어 김나영과 신우, 이중 형제는 동창생 가족과 놀이공원을 방문했고 생각보다 무서운 놀이기구에 유리 이준의 면모가 다시 한번 발동할 뻔한 위기를 맞았다. 반면 신우는 이준이와 달리 놀이공원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고 바이킹에 적응한 신우가 홀로 놀이기구 타기에 도전해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나영, 신우, 이준 가족과 김나영의 동창생과의 만남은 12월 1일 밤 9시 내가 키운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